자, 여러분, 리더십이 뭐예요? 오늘날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근데요, 리더는 있으나 리더십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리더가 뭐예요? 간단하게 리더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자기만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신 아이젠하워가 리더십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힐은 뒤에서 밀면 움직이지만은 앞에서 끌면 당신이 끄는 대로 나갈 것이다. 아주 명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절대로 밀지 않는다. 당길 뿐이다. 바로 이것이 리더십의 역할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네? 로타리안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왜 오셨습니까? 지역대표와 사무총장 역할로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역대표 사무총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누구를 지도해야 돼? 누구를 지도할 것입니까? 지역대표 역할이 뭡니까? 귀하의 주된 역할은 지구 총재를 도와 배정받은 클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혹시 바로 조금 전에 하신 강의가 좀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역대표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디로 끌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역대표를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가 종착역이냐? 어디가 종착역이에요? 네? 어디가 종착역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차기총점의 운영 목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종착역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과 현 지역대표에 대해서 한번 냉혹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봅시다. 전과 현 지역대표에 대해서. 첫 번째 주류. 우리 지역대표는 아주 소수겠지만은 우리 지역대표는 행사용이다. 총재 왔을 때에 따라다니면서 사진만 찍고 가는 행사용이다. 그리고 의전용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대표는 우리 클럽 회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신입 회원들은 더 모른다. 우리 지역대표는 클럽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 우리 지역대표는 수시로 우리 클럽을 방문하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방문한다. 그리고 우리 클럽이 연초에 세운 계획을 항상 모니터링 해주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앞장서 끌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전달해주고 다른 클럽의 성공 사례를 발표해주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필요할 때 꼭 클럽을 방문한다. 지구 청소의 가교 역할로 인해서 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번째 종류와 두 번째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대표의 역할을 어떤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내려진다면은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다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대표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지역대표가 되고 싶어요? 유능한 선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능한 선장은 어떤 선장일까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에게는 엄청난 책무와 책임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출항부터 입항까지 안전한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위험이 닥칠 때 목숨 걸고 갑판에서 선원들을 보호하고 항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항해 중에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선장입니다. 그래서 선장석은 아무나 앉지 못하는 성역이기도 합니다. 배를 운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로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선장이 정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의 선장이에요. 유능한 선장이라는 것은 항해 중에
해일, 폭풍, 풍랑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훌륭한 선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선장입니다. 혹시 지역 형제님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 지역을 이끌다가 이렇게 배가 파손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어가는 건데요. 이런 선장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정기기관차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기기관차는 맨 앞차가 뒤에 다니는 객차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이게 와트가 뭡니까? 저 난로에 있는 주전자에 끓는 물을 보면서 만든 것이 전기관차인데 이게 지금 철도청 박물관에 그냥 들어가 있죠. 지금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 아시는 KTX가 나왔습니다. 300km까지 달려요. 순수한 우리 기술에 의해서 KTX2가 나오는데 350km까지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끌어주고 밀어서 또 맞습니다. 또 네?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 KTX가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은 각 객차에 매달리는 서브 모터가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메인 모터는 방향과 제어 시스템만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여러분은 총재님과 같이 각각 매달리는 서브 모터처럼 힘을 합해줘야만이 여러분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러한 유의 지역대표 또는 사무총회에 대해서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야 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절대 없습니다. 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팀이 무언가를 꼭 보여주십시오. 전년도보다 앞으로보다 그래 이 연도에 하는 최고의 팀이 되었다. 이거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꼭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리더는 뭘 해야 돼요? 조직에 리더는 뭐 해야 돼요? 매니저가 됩니다. 코치도 돼야 됩니다. 카운슬러도 해야 돼요. 또는 치어리더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치어리더 역할은 뭐예요? 조직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열기를 부어주는 것이 치어리더 역할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치어리더 역할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배정받은 클럽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동하는 리더의 역할 여기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없으면 허둥대다 말아요. 준비가 없으면 허둥대다 말입니다. 즉 총재님의 금해 차기년도의 목표에 잡음 없이 마찰 없이 퍼즐을 끝까지 맞춰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준비를 해라.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해라.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 목표를 설정해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시간만 때문에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클럽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줘. 회원들에게 동기부여한다. 그리고 로타리 활동과 참여를 증대시켜. 목표 설정 과정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라. 그리고 체크하면서 뛰십시오. 체크하면서 뛰십시오. 여러분들이 맡은 배정받은 로타리 클럽의 목표가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남았는지 항상 체크하며 한번 뛰어보셔라. 체크하라. 그냥 놔두면은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희망사항이라는 얘기죠. 희망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가장 성공하는 사람의 밀도가 작은 공간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예요. 1등석입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을 행동과 습관을 연구한 스튜어디스가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머리가 1등석 사람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1등석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만의 필기도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해요.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또는 영화를 보다가도 생각나면 바로 꺼내서 메모를 합니다. 메모는 왜 해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뿐이 없어요. 항상 메모를 해라. 항상 메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면은 어디만큼 갔는지 언제 끝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맡은 그 배역의 클럽들을 항상 체크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뭔 말이 필요합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느 노인 중에 97세 된 노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100년여 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때였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노인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가 활발하게 뛰었던 30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사람들에게는 공평하게 모든 시간이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내는 결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10m만) 더 뛰십시오. 이런 생각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실 겁니다. 10m 더 뛰시겠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은 기억하겠어요? 자, 10m 더 뛰시겠어요? 반드시 뛰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요. 자기 존재인 걸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10m 더 뛴다고 했어. 그죠? 1년만 미쳐보세요, 여러분. 지역대표 1년 한번 미쳐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성과가 있을 겁니다. 1년 한번 미쳐보세요. 아하, 여기 차차기 총재님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1년만 미쳐야겠어요. 근데 내년에 미칠 사람 또 있어. 신경 쓸 거 없어. 자, 1년만 미쳐버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직책을 배정받았을 때 내가 왜 이 직책을 배정받았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뛰시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있다.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버 사이 네버, 절대 안 되는 절대 없다.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국제로타리는 엄청난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로타리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가 엄청나게 빠르게 사라집니다.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2학년 때는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1학년 때 배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시대적인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과 바보뿐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도 이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링 밖으로 밀어날 것이다. 저는 여러분께 변화의 주역이 한번 되라고 싶습니다. 바카스가 있습니다. 바카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화책에서 나왔죠.
1963년도에 바카스가 출시가 돼서 피로회복제로 40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은 지존이었어요. 엄청나게 원비디, 구론산 반몬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다 했습니다. 근데 광동제약에서 비타500이라고 나왔습니다. 2001년도에 출시했어요. 컨셉은 마시는 비타민. 이게 2005년도에 결국 바카스를 뒤집고 1위로 올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역발상, 차별화된 전략으로 되겠습니다. 이 비타500이 바카스는 달리, 바카스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 이 출시 당시 비타민은, 이 비타500은 조그만 소매점 어느 곳이나 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판매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팩으로 나와서 깨지지 않고 보관하기 좋게 이렇게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카스의 화성을 뒤집은 거예요. 차별화된 전략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필립스의 전도면도기가 있습니다. 이 필립스의 전도면도기, 필립스가 전기면도기는 남성들의 소지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팔바꿈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여성들이 부모님이나 애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면도기다. 이걸 더 상품화 시키자 해서 결국은 성공해서 50% 이상의 매출을 얻었다고 해요.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아까 제가 말이죠. 이노베이션 로터리 좀 변해보자.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미술 작품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상이라는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미켈란젤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대리석에 있는 필요 없는 것을 다 떼어냈더니 이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다 모르게 또 모르게 알게 너무 많은 관행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관행을 답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혁신은 뭐예요? 항상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돼. 필요 없는 봉사, 하고도 없는 봉사, 중복되는 봉사, 해서는 안 될 봉사, 가서는 안 될 꽃,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는 상당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버려야 돼. 우리 로타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PR, 즉 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로타리가 하는 것을 기자들이, 미디어들이 찾아와서 띄워서 세상 알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로타리 회원이 왜 자꾸 정착성이 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타리 정기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들이 그냥 그 반바지 차림으로 유모차 끌고 애기들 있고 부인과 같이 와서 놀리고 즐기고 밥 먹다 가는 이런 젊은이와 여성들을 맞춰서 주의를 재밌게 해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생동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좀 변화를 주자. 이것이 로타리가 앞으로 살 길이다. 변화를 주지 않으면 로타리는 구시대적 유물로 그냥 남을 수뿐이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라는 게 있는데 1940년도에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한 대 반대했어요. 이 피카소는 그 버려진 자전거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양쪽에 붙어있는 핸들과 안장을 떼서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여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었느냐?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50년 후에 런던 경매장에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국 돈은 이거 자그마치 293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피카소는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를 이렇게 엄청난 미술품으로 탈바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구에 여러분 배정받은 클럽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명품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언가를 보는 데서 틈을 보십시오. 버려진 쓰레기지만, 버려진 자전거지만 분명히 그 순간 틈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거꾸로야. 거꾸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라.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낡은 바이올린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경매장에서 쓸만한 물건은 다 팔려나갔어.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이 하나가 남았어. 어느 사람이 저것을 누가 돈을 주고 사냐면서 빵 한 조각도만한 그런 그 금액을 제시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폭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맨 뒤에 있던 어느 노인이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 바이올린의 그 가냘픈 그 음악이 방 안에 울려 퍼지면서 연주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이 바이올린은 엄청난 가격의 낙찰을 받습니다. 경매인의 손에 있을 때는 아주 낡은 하나의 바이올린이었지만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에게는 음악을 연주하는 아름다운 악기였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리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 여러 배당받은 클럽에 잘 나가는 클럽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성장에 멈춘 클럽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성장에 멈춘 클럽을 어떻게 다르게 바꿀 것이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틈새가 있을 거예요. 틈새 공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명품 프로그로 여러분들이 탈바꿈을 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지금 12가지 세계 크레스의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 지구에 제가 여러분 다니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말이죠, 가난한 집과 부잣집 아이가 미술 시간에 판명이 났어요. 가난한 집 아이는 도화지 한 장에 12가지도 안 되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 크레파스가 형제들까지 나눠 쓰다 보니까 다 두둥강이 나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잣집 아이는 60가지의 크레파스와 두툼한 스케치북이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술을 성공한 학생은 12가지 색을 가지고 한 그 학생이 성공을 했습니다. 왜 성공을 했겠습니까? 조건이 그렇게 나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것은 12가지 색의 한계를 벗어나서 색과 색을 다시 맞춰서 흉내낼 수 없는 이런 색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미술을 성공을 한 거예요. 12가지 색의 제약을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조건에 있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나쁜 조건이라고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분 지역에 배정받은 클럽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클럽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꿈이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꿈. 이 꿈이 한국 돈으로 1729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 꿈이 어느 날 피카소에게 물었습니다. 꿈이라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눈앞에 있는 것을 그리지 않는다. 저 산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그린다. 여러분 지역 대표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냐? 어떤 꿈을 꾸고 가시냐? 꿈을 꾸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을 항시 찾아다니면서 내 꿈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성공하겠어요? 여러분 꿈이 뭐냐? 사무총장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여러분 꿈이 뭐냐? 꿈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지금 우리 LF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걸 보아야 진짜 리더이며 개척자야.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앞의 길을 알고 싶으면 돌아오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아니죠. 내가 개척해야 되죠. 남이 하지 않던 일,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따른 성취감이 있을 겁니다. 뭔가가 느끼는 것이 될 겁니다. 반드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유형의 지역 대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지역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오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이 바로 화요일. 여러분, 머뭇거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갑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소중한가를 알고 싶다면은 학교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봐라.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소중한지를 알고 싶다면은 미혼모를 산출한 미혼모에게 물어봐라. 한 달이 얼마나 짧은지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은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봐라. 1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초가 소중한지를 알고 싶다면은 간신히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 1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은 1년입니다. 시간은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시간입니다. 어느 사람은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 시간에 속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365일 임기뿐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떠나도 리더십은 남습니다. 그래, 금액의 년도 지역대표, 금액의 년도 총재, 금액의 년도 사무총장 정말로 뭔가를 남겼어. 반드시 흔적을 남겨. 그냥 흘러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1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폴 해리스가 그의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노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눈이 나보다 더 밝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찾지 못하는 아름다운 곳을 반드시 찾아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잡초도 무성하지만 아름다운 꽃도 많습니다. 보기 흉한 것만 찾는 사람에게는 보기 흉한 것만 보게 되지만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기 내내 아름다움 찾으시기 바라면서 1분 20초가 지나가서 죄송합니다. 끝나겠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윤석열 전 총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